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여러 핵심 정책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특히 이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 있더라고요. 바로 성과 관리랑 피드백 체계 부족, 여기에 초점을 맞춘 자료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들이 현장에서 뭐랄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뭐가 문제고 개선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중요한 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정책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랑 현상을 진단하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고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측정하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개선도 없다. 이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겁니다. 그렇죠. 측정하고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그 환류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첫 사례부터 볼까요? 기초 학력 보장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도움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러니까 개입 효과성이라고 하죠.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이 좀 부족했어요. 원인은 효과성 분석 체계가 미흡했다는 거고, 그 결과로 이제 개선 주기나 방식이 좀 불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진단, 개입, 향상률 같이 성취도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성과 지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자 이런 겁니다. 학교 단위로 매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식으로요. 아, 학생들의 실제 변화를 추적하는 지표, 그리고 현장 피드백, 이게 핵심이군요. 이런 문제는 최근에 중요해진 고교 학점제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교점제는 이게 시범 운영 단계 평가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다음에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피드백 체계가 부족했던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전국 확산 후에 현장 기반 피드백 부족.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과목 개설률이라든지 학생들이 학점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 이런 지역별, 학교 유형별 운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요. 또 교육청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 이런 방향입니다. 네, 새로운 제도일수록 진짜 현장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겠네요. 근데 방과후 학교는 만족도 조사는 꽤 하는 편 아니었나요? 네, 하긴 했죠. 근데 주로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실제 학습 능력 향상 같은 효과가 있는지 이걸 검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게 문제였어요. 효과성 검증 체계가 미흡했던 거죠. 아, 만족도만으로는 부족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단순히 좋았다는 느낌 말고 출석률이나 다른 학습과의 연계율 같은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개선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운영기관이 정기적으로 성과 보고서도 내도록 하고요. 만족도 너머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보자는 거네요. 그럼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기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되잖아요. 네, 이 사업은 주로 예산을 계획대로 썼는지 그러니까 집행률 위주로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 성과의 어떤 질적인 측만 이걸 측정하는 기준이 부족했어요. 원인은 질적 성과 측정 기준 부재, 현상은 예산 집행률 중심 관리. 딱 이거죠. 아, 돈만 썼다고 다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썼냐가 아니라 졸업생 취업 연계라든지 교육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모델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단계별 컨설팅을 하면서 그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환류 체계를 강화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자 이겁니다. 네, 평생교육 정책도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개선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교육은 그 지역별로 운영 현황 보고하는 수준에 좀 그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미흡했어요. 성과 측정 기준이 부족했던 거죠. 개선책은 참여율이나 실제 목표 달성도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도입하고요. 매년 개선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자는 거죠.
다문화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선 어떤 점이 좀 부족했습니까? 예, 이거는 주로 국고사업 집행 자체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학생들 있잖아요. 다문화 학생들. 그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나 학습 역량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학생 변화 모니터링이 미흡했던 거죠. 아, 실제 학생 변화 측정이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개선책은 학생들의 실제 역량 변화, 예를 들면 언어 능력 향상률 같은 지표를 설정하고요. 교사 평가나 현장 인터뷰를 같이 해서 전국 단위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자. 그래서 지원의 적합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AI 활용 교육처럼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은 평가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시범 학교별 성과만 보고가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를 않아서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그게 좀 불분명했습니다. 통합 분석이랑 확산 기준이 부족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여러 시범학교 성과, 예를 들면 수업 만족도랑 학습 성취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보와 분석팀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확산 대상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자 이런 겁니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안전 문제도 있고 취업 연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개별 학교 책임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성과 기준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하는 그런 환류 체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전국 단위 기준과 환류 체계 부재, 이게 문제였죠. 아, 학교마다 좀 달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책으로 정규직 채용률이나 실습 중단율 같은 전국 공통의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요.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학교 자체 개선 계획이랑 교육청의 환류 교육을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랑 현장 적합성을 높이자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그 시행 횟수만 채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주로 시행 횟수 중심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 같은 예방 효과를 측정하고 이걸 개선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효과 측정 및 개선 환류 부족이 문제였죠. 개선 방안은 교육 후의 인식 변화나 행동 변화를 직접 점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요. 정기적인 학생 설문조사랑 연계해서 교육 내용 자체를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편과도 연계해서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지역별 편차가 문제였다고요. 네, 이게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성과 차이가 꽤 큰데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는 체계가 좀 부족했습니다. 통합 분석 및 확산 체계 부재가 원인이죠. 그래서 개선책은 권역별로 통합 성과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유형이랑 성과를 연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교육복지 종합성과 플랫폼 같은 걸 개발 추진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기반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10가지 사례를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교육정책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이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환류 체계가 부족했다는 점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제시된 개선 방안들의 핵심은 사실 다 같아요.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환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책이 정말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중요한 변화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이렇게 정책의 성과 측정과 피드백이 강화된다면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를 넘어서 실제 교육 현장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하루하루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